자, 이번 주 고등부에서 우리가 그 동화와 조절과 같은 그 스키마를 다루고 있는 중이잖아. 이 스키마에 대한 내용들이 단지 우리는 스키마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스키마는 하나의 그 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동화와 이제 조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평형화시키는, 오랜만에 내가 신문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뉴스워치라는 그런 신문이고 진실한 언론, 동화와 조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거 최근 거다, 댓글은 없네. 이런 글에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린다니 참 통곡할 참 일이지. 이게 지금 왜 좀 특이하냐면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동화주의라는 게 있거든. 이 동화주의가 다문화주의가 아니고 이게 용광로인 거야, 용광로. 1700년대에 미국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때 미국이라는 건 틀 한 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맞추어라 그래서 용광로처럼 해가지고. 근데 현재는 그게 다문화주의를 바꿨지. 샐러드 바울 해서 우리가 샐러드처럼 하나 전부 다 다른 음식들, 다른 그런 채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갈아서 먹지 않고 따로따로 먹어도 되게 맛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서 이제 이 동아주의 용광로, 그다음에 이게 샐러드 바울 이런 내용으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밑에서 피아제가 나와.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의아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 중간에 여기서부터 호주 이야기는 뺄게. 한번 읽어볼게. 이주의 발달로 세계는 날로 세계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문화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자신의 사회를 통합해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를 선택하여 그 사회의 다문화 정책을 모형으로 삼는다. 동화주의를 삼든지 다문화주의를 삼든지, 약간 조금 경직된 그런 나라라면 동화주의, 개방된 나라에서는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 택하겠지.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잖아. 우리나라는 동화주의가 조금 심한 상태거든. 근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 뭐 일할 사람들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또 화이트 칼라를 원하는데 블루 칼라 일은 또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변형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젠 우리에게 맞는 다문화 정책 모형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서 있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호스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하는 사상이다. 동화주의는 사람들이 공통 언어, 가치 및 규범을 공유함에 따라 더욱 응집력이 있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고, 동화되는 이민자들은 더 쉽게 취업 시장에 통합되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용광로에다가 모든 걸 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응집력이 강할 수 있고 동력도 강할 수가 있겠지. 문제는 그러나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존엄성에 대한 느낌,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동화주의 돼버리면은 우리나라의 그 응집력이 강해질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그 나라의 그러한 자신의 문화들도 있거든. 그런 문화들이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이야. 또한 동화하지 않거나 동화할 수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을 못 받는 거잖아. 그리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문화 우월주의가 되는, 이거는 또 뭐 파시즘 막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아리안족 우월주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용광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에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이 다양성이란 걸 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 유전자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뭐 등등등.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차이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모든 문화 집단에 대한 포용감을 조성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성이 창의성을 낳는다. 그 말.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특히 가치나 신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 서로 다른 문화 집단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별도의 커뮤니티에 살며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회 내의 통합과 응집력이 부족할 수 있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그 말 되는 거야. 또한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 집단의 필요와 이익이 균형이 필요하므로 정책 결정에서 구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용광로 입장으로 본다면은 응집력이 강할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은 문화 우월주의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민자들에게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고,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되며 창의성과 혁신이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 갈등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응집력 부족이며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동아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문화 다양성과 사회 통합에 대한 대표적 접근 방식이나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프랑스 아까 말했지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변화를 겪었다. 그 프랑스 보면은 프랑스 국가대표팀 축구 대표팀 보면은 반이 흑인이고 반이 백인이고 이런 상황이잖아. 이게 흑인 나라인지 백인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다룰 것을 요구하는 동아의 원칙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70년대에 아프리카의 이전 식민지로부터 이민의 물결이 밀려오고 90년대에 이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민자 사회 통합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이게 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 2010년에는 테러리즘,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우려 증가와 통합 실패에 대한 반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채택했다. 다문화주의도 너무 풀어주면 안 되는 거고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이 두 개를 적절히 조금 섞을 필요가 있다는 지금 그 말 같은 느낌이야.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문화주의 쪽으로 확 쏠렸는데 지금 또 따지고 보니까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중간에 있는 접점을 조금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그런 뒤에 스위스의 교육학자 삐아제가 나오는 거야. 삐아제는 자아의 발달 과정에는 자아다, 인식의 인식은 메타인지고 어떤 인지와 인식인데 인지 발달론 동화와 조절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하였다. 동화란 개인이 어떤 새로운 삶의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기존의 자아 구조에 맞게 익숙하게 해석해버리는 과정이고 조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로 환경에 맞추어서 기존의 자아 구조를 적절히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도식에 맞춰 도식은 스키마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면 이는 동화이고 어떤 상황을 기존의 도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보니까 기존의 도식이 없거나 또는 바꿔야 될 때 그때가 생기잖아. 그때는 기존의 도식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생성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조절이다. 내가 이미 영상에 다 집어넣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러한 자기에는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인지가 발달되는 과정이지.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새로운 경험이 이러한 자아 개념과 불일치할 때는 불평형이라고 있다. 기존의 자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화 과정을 거치나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조절 과정을 거침으로써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이룬다. 나중 되면은 동화와 조절이 이게 동화다, 이게 조절이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로 섞여가면서 머릿속에 다다닥 정리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자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동화와 조절 중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자아 발달에 지장이 생긴다. 그때 말했을 것이야. 동화만 있고 조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조절이 있고 동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영상 다 집어넣었다. 과동화, 동화가 과할 때는 경직과 융통성이 없지만 과조절 이거는 이제 적절히 맞게 조절하자. 그러다 보면 이게 다문화주의 같은 느낌이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기 혐오감이 생길 수 있다. 다문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이 줄을 이룰 정도로 동화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나친 동화주의나 지나친 다문화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완성되어 가듯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절충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우리가 뺏겨오지 말고 찾아 나가자. 라고 하는 너무 이분이 좋게 말씀하신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말했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슬라이드 잠깐 보여줄게. 이 부분인 것 같아. 동화만 있고 조절을 하지 못하면 유아기 때 도식에 머물러서 도식이 제한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될 수 있다는 그 말이고 조절만 하고 동화를 하지 못하면 작은 도식은 많지만 그것이 도식 간의 관계를 알기 어려워 일반성이 어렵다. 함께 뭉쳐지기가 어렵다는 그 말 되는 거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체성도 사라지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그 말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 간의 균형된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 같아. 어쨌든 이제 고등부는 내일 스키마를 들어갈 텐데 스키마 한번 알아놓으면 스키마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 이 스키마는 큰 틀이고 그 머리라는 큰 틀이고 인지라는 그 안에 이제 정보를 집어넣는 게 동화와 조절의 기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균형과 평형 상태에 이룬다. 저 위에 써 있잖아. 평형, 동화와 조절 간의 균형이란 말. 알아두면 되게 편할 것이고 굉장히 특이한 지문이라서 오랜만에 한번 신문을 찍어봤어.